물리에서 쓰는 양적 개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칼라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벡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칼라는 only 크기만 존재하는 애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길이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몸무게, 질량. 그래서 길이. 그다음에 무게 아니에요. 질량. 무게는 힘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스칼라가 대표되는 거. 뭐 부피, 넓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물리에서 스칼라라고 부르는 거고, 벡터는 크기값 플러스 방향값도 존재하는 애를 벡터라고 불러요. 이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위치예요. 위치가 벡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힘이 벡터입니다. 힘. 그 힘 안에 몸무게, 무게가 들어가 있어요. 무게는 힘의 일종이에요. 질량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박지효 벌써 뭔 소리야? 내쉬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위치가 왜 방향이 들어가야지 정상적인 값이 되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정자동 우리 학원 위치를 얘기를 들어볼까? 여기 지도를 여러분들 볼 줄 아나요? 예를 들어서 정자동 사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쪽이 화서역이고요. 여기가 중심상가예요. 대충 맞죠? 물론 여기 새길 있어요. 새길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무슨 아파트 있고요. 이해되시죠? 우리 학원이 중심상가 골목에서 이런 또 블럭이 있는데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중심상가 버스 정류장, 메인 정류장은 여기 있는 거. 여기 버스 스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누군가한테 이 자리까지 안내를 할 때 반드시 방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이거의 위치를 설명할 때는.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 뚜레쥬르를 끼고서 골목길을 들어와서 골목길에서 100m, 다시 왼쪽으로 턴해서 200m,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정확하게 우리 학원 위치가 나오는 거지. 그냥 100m와 200m 갖고는 이 위치가 설명이 안 돼. 이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위다 아래다, 있다 앞이다 뒤다 라는 방향값이 들어가야지만 이 위치가 완성이 되는 거지. 거기에 있는 100m나 200m 숫자만 갖고는 이 위치 설명이 끝나지가 않아. 그치? 예보나? 그래서 위치는 가장 대표적인 벡터 값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때 방향을 수학 기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나타내는데, 이 플러스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앞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때 마이너스는 뒤가 돼요. 반대 개념으로. 얘가 위를 뜻하고요. 얘는 그때 반대 개념으로 아래를 뜻하게 되고요. 얘가 오른쪽을 뜻하고요. 얘가 왼쪽을 뜻합니다. 이런 방향값들을 뜻해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건 기준점을 두고서 위, 아래, 앞, 뒤 이런 식으로 반대 개념으로, 동양에서 음과 양으로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기존에 오른손잡이가 그 뭐라 그러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게 왼쪽이 음수를, 음은 영어에서도, 영어 영미권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띠죠. 이거 네거티브잖아. 얘 파저티브고. 그렇죠? 근데 얘는 부정적인, 얘는 긍정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긍정적이고 왼손잡이, 옛날 사람들 잘 무식했어요. 왼손잡이가 훨씬 더 똑똑한데. 여기까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방향값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 조상이 이름을 잘못 줬다는 건 뭐냐면 속도와 속력이라는 것을 잘못 줬다는 거예요. 속도는 영어로 하면 벨로시티에 해당하는 거고 속력은 스피드에 해당해서 글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미권 애들은 이 개념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동양권이 이 개념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둘 다 비슷한 흡사한 글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 이건 다 이제 배경 지식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의 뜻이 뭐냐면 요거예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이고요. 속력은 앞에다가 붙여야죠. 이렇게 돼요. 정의 자체가.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벡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값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는 부호가 없거든. 시간은 스칼라거든. 여기 시간에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과거와 미래로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시간은 양수밖에 없는 셈이에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뒤로 백을 못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스칼라에 해당하는 거라서 부호가 없어. 그냥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런데 위치가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변화량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미분 때 배웠듯이 나눗셈에 해당하는 거잖아. 나누기를 하는데 분모는 부호가 플러스밖에 없는 거야. 근데 분자인 위치 값이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기 때문에 속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갖고 있는 개념이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속력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벡터야, 스칼라야. 100m다, 200m다 이거. 왜? 이동 거리에는 앞뒤가 없습니다. 앞으로 200m를 갔어도 이동 거리는 200m고요. 뒤로 200m를 가도 이동 거리는 200m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 개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알아요. 알아요?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아요? 아니, 이거 과학 시간. 물리하고 있잖아요. 오, 이해가 잘 되겠네. 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속도와 속력은 애초에 그룹 자체가 집합 자체가 다른 집합인데 동양권은 이게 헷갈립니다. 단어가 비슷해서. 그래서 단어를 잘못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야 돼요. 영어에서처럼. 이해했어? 그래야 개념이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게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속도를 얼마나 섞어 쓰냐면 아빠가 차를 운전하고 있어. 근데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아. 그럼 니네 습관적으로 뭐라고 그래? 속도를 줄여. 그렇지. 속도를 줄이라고 그래. 근데 그거 맞는 단어야? 틀린 단어야? 틀린 단어예요. 속력을 줄이라고 해야 되죠. 그때는 속력이라고 써야지 정확한 단어예요. 속도에는 그러면 아빠 앞으로 가는 속력을 줄이세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 속도를 줄이세요. 뒤로 가는 후진 속도, 전진 속도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도 들어가야 되고.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력을 줄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아. 다 속도를 써. 그때는 빠르다, 느리다는 속력 개념인데 속도를 갖다 쓰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습관이 붙어버리는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때 우리가 미분에서 배운 건 이 변화량 중에서 무슨 변화량이에요? 순간 변화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영어에서 이렇게 써요. V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살표까지 쳐줍니다. 이해됐습니까? V하고 화살표까지 쳐줘요. 이 방향이 있다 이거지. 근데 얘가 미분 개념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dt 시간으로 나누는데 짧게 나눈 거죠. 거기에 위치는 x라고 표현하거든요. dx 이렇게 돼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겁니다. 따라서 이 위치 값이 뭐로 돼 있냐면
t에 관련된 식으로 저기 써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애초에 줄 때 t가 돼 있는 값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를 구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런데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dt분의 ds가 돼요. 이동 거리가 되는데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왜 절대값이 붙었을까요? 부호를 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1시간에 100km를 가는 것과 마이너스로 1시간에 100km를 가는 것, 어차피 빠르기는 똑같이 1시간에 100km 가는 거잖아. 앞과 뒤의 구별 없이. 그치? 그럼 앞과 뒤의 구별을 없애려니까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면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속력은 요거다. 그러면 잘 봐. 얘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개념만 잘 이해하면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여기는 x축이 아니라 전부 다 이쪽에 관련된 건 t축이 돼요. 시간이 되는 거고 이쪽이 x로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위치로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위치로 돼 있을 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 위치가 만약에 나한테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0인데 1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가 가령 3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시간은 여기가 4초라고 할까요? 2초로 하죠. 2초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위치는 처음 1번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3번 위치까지 가는데 플러스 쪽으로 갔죠? 이쪽은 마이너스고요. 2초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이 사람의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지. 평균 속도 얼마? 2초분의 위치의 변화량 3 빼기 1 이만큼 됐겠죠? 따라서 얘를 1m/s하고 평균 속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때 순간 속도라 하면 이 그래프에서 뭐에 해당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한 거죠. 왜? 미분값이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따라서 2분의 2 해서 얘도 순간 속도도 1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물리시간하고 너무 똑같아서? 물리하고 똑같아요. 여기 왜냐면 애초에 미분이 뉴턴이 뭐 하려고 한 거야? 물리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걸 수학에서 갖다 쓰고 끌어쓰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만큼은 물리랑 완전히 똑같고 물리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이동 거리 시간에 대해서 처음 최초 위치에서부터 따진다고 치면 이 사다리꼴 넓이가 되고 처음 위치에서부터만 따진다면 이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처음 출발 위치에서부터 따졌다 그러면 요 넓이에 해당할 거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동 거리는 뭐에 대한 적분이라고 부르냐면 속력의 적분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속력에 이동 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력을 적분해야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속력을 적분한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속력이니까 당연히 적분해서는 이게 0에서부터 2까지라고 치면 0에서부터 2까지 절대값 VT 이렇게 표시가 돼요. 속도를 절대값 친 게 속력이에요. 식 표현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적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넓이 계산이다. 그러니까 정적분 하지 않아. 이런 경우 1차 함수 형태는. 내 말 이해돼?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고 말죠. 바로 밑변 2, 높이 2 이렇게 해서. 이해됐어요? 내 말 이해돼?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 기울기가 미분값, 즉 속도 값에 해당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리고 처음 위치서부터 따진다고 치면 이 넓이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식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 위치 플러스 인티그랄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이만큼 이 사다리꼴 넓이만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야? 1에서부터 3까지 갔으니까 2. 처음 위치 1이니까 3이 되는 거죠. 적력분합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생긴 그림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 그럼 만약에 이 직선에서 양수로 가는 거 빼고 음수를 도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 위치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속도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이거의 기울기니까.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위치에 있다가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죠? 뒤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운동 방향이 뒤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속도의 부호는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운동 방향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자, 이 그래프를 속도로 만약에 나타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그래프를 속도로 나타냅니다. 자, 속도의 크기는 계속해서 일정하죠. 일정하게 마이너스니까 얘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2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이 그래프를 t축은 그대로 놔두고 y에 해당하는 x값에서 속도로 바꾸면 이렇게 얘가 얘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선재 이거 이해돼? 어디서 파먹었어? 얘 위치야?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좀 전에 아까 봤듯이 이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미분값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속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그럼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잖아. 근데 마이너스로 일정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그 속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값으로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가 알파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움직인 게 이게 알파까지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그 놈을 여기까지 해서 요 넓이를 계산하면 요 넓이가 이 값에서부터 이 값까지 간 거리가 되겠지. 여기가 만약에 10이었어요. 10에서 0까지 왔잖아요.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이쪽 오른쪽에 있다가 오른쪽 10에 있다가 여기 원점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이동 거리로 따지면 10이 내려온 거잖아요. 이 길이가 10이라는 길이가 여기서 넓이에 해당하게 되겠지.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거. 내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다시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시간에 따라.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 경우. 그럼 이 경우는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가속도는 A라고 하는데,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림의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속도는 변화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건 요 놈이에요. 요 놈 하나면 이동거리도 계산할 수 있고, 가속도도 계산할 수 있고, 운동 방향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속도의 부호를 보면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뒤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그 다음 넓이를 계산하면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보면 자, 이런 거 한번 볼까? 거기 몇 페이지냐면 188페이지 봐봐. 필수에드 10번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거를 잠깐 좀 정리 좀 해볼까? 중간 정리를. 그래프 분석만 할 줄 알면 돼. 자, 일단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문제를 보기 전에 그래프 분석부터 한번 잠깐 해볼게. 가로는 시간으로 돼 있고 세로는 속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로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속도가 요 구간은 0에서부터 1까지의 구간은 속도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물체가 0에서부터 1초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1초에서부터 5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이 밑에 있어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거부터 파악하셔야겠죠. 얘는 뒤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이. 5초일 때 5초 이후가 다시 앞으로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0에서부터 1초까지는 얼마만큼 갔는지를 알고 싶다. 이동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 0에서부터 1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알고 싶다라고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vt를 해도 어차피 똑같지. 그래서 절대값 vt의 dt가 될 거고 그것은 요 넓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삼각형 넓이. 이런 직선형에서 적분하지 않아요. 의미를 파악합니다. 이게 2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1에서부터 2초까지 이동 거리는 인티그랄 1에서부터 2까지 vt의 dt를 해야 되는데 얘 역시 여기에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서 2분의 1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0에서부터 2초까지의 위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치는 이동거리 말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지. 0에서부터 1초까지는 앞으로 2분의 1만큼 왔어요. 그러다가 1초에서 2초까지는 뒤로 2분의 1이 온 거잖아요. 즉 얘는 플러스로 얘는 마이너스로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딱 봐도 제자리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지. 그거를 인티그랄로 표현하면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0에서부터 2까지 vt예요. 이번에는 위치이기 때문에 속도를 적분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계획값이 얼마 나오고 있어요? 0 나옵니다. 위치 변화량이 없으니까. 내 말 이해됐어? 만약에 얘네들 각각을 위치로 표현한다고 치면 얘는 위치가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올 거예요. 적분하면 순수하게 정적분하면. 내 말 이해돼요 이거? 그 다음 2에서부터 4까지는 일정한 뒤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가로 2, 세로 1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움직이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악해보면 이해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물어보기를 0초부터 5초까지 원점에서 출발한 물체가 있다. 원점에서부터 출발한 물체가 있다. 얘의 5초 때의 최종 위치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의 최종 위치는 어디가 되겠어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은 퉁쳐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뒤로 간 거잖아요. 그럼 뒤로 얼마만큼 갔어요?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뒤로 간 거겠지? 그래서 나의 최종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라고. 그림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했는데 그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요. 운동 방향이 바뀐 거. 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간 때는 언제냐? 언제겠어요? 1초 일때죠. 그쵸?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그 순간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지? 또 어디 있어요? 5초 여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잖아. 이해했어? 그럼 운동 방향 얘는 몇 번 바꾼 거예요? 5초 이후까지 잰다고 치면 2번 바꾼 거죠. 5초까지만 바꾼다고 치면은 한 번만 바꾼 거죠. 그게 그 문제예요, 전부.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게 전부 다예요. 시각 t에서의 점의 위치를 밝히시오. 방금 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5. 그림 보고 판단하면. 내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 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최초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그럼 최초로 운동 방향을 바꾼 때가 언제야? 1초일 때지. 1초부터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야. 그럼 5초까지. 1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따지랬어. 움직인 거리. 그럼 이거 민너비를 따지라는 거지? 그치? 그럼 민너비는 2분의 1, 2분의 1 해서 1 먹고 여기 2 먹었으니까 3이 되죠.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3이라 쓰면 안 되고 이동 거리니까 플러스 3이죠. 내 말 이해됩니까? 네, 이게 정적분이에요. 뭐 대단하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내 말 이해될까? 그러면 필수예제 9번 같이 그림 없이 식으로만 나와 있는 건 어떡합니까? 나와 있으면 두 가지 방법 다 써도 되죠. 물리에서는 나 같으면 솔직히 이거 그림도 그려요. 그림 그리고 말지. 물리에서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다 아는 거예요. 이 부분에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안 읽어서 그렇지. 자, 보세요. 필수예제 9번도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의 문제인데, 지면으로부터 이랬어요. 그러면 땅바닥으로부터. 지면 생각해야지. 5m 높이에서 어디 뭔가 단상이 있어서 이 거리가 5m가 되는 단상이 있는 거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 높이에서 초속 50m의 속도예요. 그럼 방향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속도로 지면에 수직으로 쐈대요. 어떤 물체를 지면에 수직으로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로 따지면 플러스 50m/s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로 잡아주면. 그런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속도를 vt를 50 마이너스 10t다. 이게 사실 마이너스 10인 이유도 있죠.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물리주다. 아니면 마이너스 9.8로 잡든지. 이거 중력 가속도 값이거든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이때 첫 번째 문제. 이 상황에서 물체를 쏘아 올린 후 0에서부터 3초 동안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하나는 식으로 풀고 하나는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엄청 쉬워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그냥 정적분입니다. 뭐에 대한 정적분이냐면 속도의 정적분 값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위치의 변화량만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위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계산한 게 아니라 단순히 최초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오케이? 따라서 식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0에서부터 3까지 50-10t의 d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니? 따라서 얘 정적분하면 간단하죠. 50t 마이너스 5t 제곱에
0에서부터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식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150 마이너스 95 45인가요? 105인가요?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 틀린 데 없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그럼 그림으로 풀어볼까요? 자, 속도가 너무 예쁘잖아. 속도 자체가 1차 함수야. y절편 50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0이야. 맞아? 얘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지. 여기 50. 그럼 언제 0 돼? 5일 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 0. 맞습니까? 위치의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의 넓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3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사람 원하는 건 요 넓이, 사다리꼴 넓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뭐예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이해됐습니까? 자, 윗변 얼마? 이 3집어넣으면 얼마? 20. 아랫변 50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2분의 1 사다리꼴. 맞아? 맞아? 이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70이죠? 70 35 곱하기 3 105.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이해됐어요? 네.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림이 1차 함수잖아요. 자, 그 다음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의 두 번째 최고 지점 또는 최고 높이에 해당할 텐데, 이거를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자, 공을 공중에다 던져본 일이 하나도 없나 봐 요즘 학생들은. 야, 이게 최고 높이가 됐다는 건 뭔 뜻이야? 야, 얘 뭐 하나 던졌어. 이거 던졌어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얘가 최고 높이가 될 때는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 속도가 얼마야? 0이지. 왜냐면 위로 올라가는 운동 방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0이, 이게 속도가 0이라는 거를 요새 애들이 이해를 못해. 요때가 속도가 0이야. 그때가 최고 높인 거잖아. 올라가다가 딱 멈췄을 때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때의 지면으로부터. 그러니까 뭐야? 5가 있는 거를 더 플러스 해줘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삼각형 전체 아닙니까? 왜? 이때가 딱 5초일 때가 0이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번에 이해돼? 못 따라오는 거야. 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요? 5만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수학 문제가 아니라 엄청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 곱하기 2하면 25 곱하기 5니까 125네. 125에다가 5 더해주니까 130이겠지. 그거를 굳이 정적분으로 풀면 이렇게 되겠지. 굳이 정적분 식으로 풀면 나중 위치에 되는 거죠.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에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5였고, 그렇죠? 위치의 변화량은 최고 높이 지점이 속도가 0이니까 여기다가 이게 0 되는 걸 찾으려면 t 값이 5라는 걸 아니까 인티그랄 0에서부터 5까지 vt 50 마이너스 10t의 dt 굳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딱 쓰면 되게 빡세 보인단 말이지. 별것도 아닌 게. 이거 계산하면 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 50t 마이너스 5t 제곱에 0에서부터 5까지. 이거 250
마이너스 25 곱하기 5 하면 125. 그럼 이거 계산하면 125죠. 125 더하기 5가 있으니까 130 똑같다고. 근데 그림 하나 그리고 나면 그냥 암산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지. 여기는 물리로 풀면 짱 쉬워. 물체를 쏘아 올린 후 8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 자, 8초 여기까지 8초까지 움직인 거리. 이 넓이와 이 넓이까지 더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 그냥 암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넓이 아까 얼마였어요? 125. 이 넓이 여기가 얼마예요? 3이고 8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 맞아요? 그러면 90에 45? 여기 45 여기까지 있죠? 그런데 이동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를 다 양수로 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170. 이해됐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물리로 풀면 돼요. 여기는 물리로 풀면 짱 쉬워요. 왜요? 원래 물리 문제예요.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시간이 많았으면 2차 함수까지 이거 네가 물리 1 했잖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거 유도도 할 텐데 이동거리 s 어디 있지?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 꼭 외워야 될까? 자, 어쨌든 속도, 가속도, 미분과 적분을 짤막하게 물리 관점에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쫄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는 본 수업 때 해도 충분히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덜덜 떨어서 그렇지. 여기 여러분들 다 통합과학 했잖아. 통합과학 했으면 그 정도 실력이면 다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뭐 나 같으면 물리 시간에 나오는 그 9가지 그림을 딱 그려줄 거예요.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속도는 어떻고 가속도는 어떻게 되고 이동거리, 넓이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잖아.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러면 정적분 문제 풀 필요도 없거든요. 적분을 안 합니다 원래. 식을 주어진 거 아니면. 식을 주어졌습니다. 그냥 미분해. x를 t로 줬을 테니까 ft 줬을 테니까 미분하면 돼. 문제도 아니야. 단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에 오픈되어 있진 않아. 통합과학에서 물리 개판 쳤고 대충 시험 봐서 땡 쳤고 그러니까 남은 것도 하나도 없고 다시 물리를 하자니 이걸 하나 풀려고 물리를 하나? 뭐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속도를 구별 안 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물리도 포기하고 수학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배우기 배우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무튼 나중에 영상이라도 다시 한번 보면 좀 도움은 될 거예요. 개념 잡는데. 그리고 너 물리한다며 물리하면 거기 그림 9가지 기본 아니에요? 등속도, 등가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에서 2가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럼 그림 9장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단톡방에 링크는 다 있으니까 뭐 어떻게 저장을 잘 하시는지 해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세요. 보고 왜 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배웠잖아. 어쨌든 얼마큼인지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힘들게 어쨌든 각자가 다 힘들게 했단 말이야. 한 거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넋놓고 있다가 다 새나가 머릿속에서. 그럼 다시 또 다 해야 돼. 몇 월 달에? 7월 달에 다시 다 해야 돼. 우리 여기 2학년 학생들 다시 또 7월 달에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다시 들춰보고 까먹지 않게 잘 간직하세요. 이해됐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끝.